네, 안녕하세요. 국제무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이 강의는 이제 변달수 관세사님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고, 거두절미하고 바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무역사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제무역사 자격증은 이제 한국무역협회죠. 티타에서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민간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역을 향후 진로로 삼고 있는 취준생 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려고 하는 자격증인데, 그 이유가 이제 무역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 기존 실무 인력의 지식고취에 있는 자격증으로서 취준생뿐만이 아니라 이제 직장인 분들도 자신의 무역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하거나 또 아니면 인사 고과에 반영하기 위해서 취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하신다고 해서 100% 취직이 가능하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관세법인이나 또는 회사의 무역 관련 부서에 지원을 하셨을 때 우대사항에는 있을 거다라고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국제무역사 시험은 매년 2월, 8월 이제 연 2회 시행이 되고 응시료는 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 소개입니다. 이제 과목 소개를 드리기 전에 큰 틀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과목은 이제 무역 규범, 무역 결제, 무역 계약, 무역 영어 이렇게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2과목씩 끊어서 2교시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80문항이죠. 이 한 교시마다 80문항을 9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즉 한 문제당 1분 좀 넘게 시간이 주어드는데, 사실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OMR 마킹을 해야 되죠. 그리고 OMR 마킹하는 시간과 그리고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분들 중에 시험지 반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점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가답안을 작성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90분을 계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80문항을 푸는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한 84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안에 시간을 배분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시험 자체는 평균 이 4과목에 대해서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고 과목당 꽈락 40점이 없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평균이 60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한 과목에서 예를 들어 40점이 아닌 30점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험은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 배점도 고려하셔서 공부를 잘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바로 이제 과목에 대해서 한번 좀 조금은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무역 규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느낌이 오시죠? 법입니다. 법이다 보니까 상식선으로 문제를 좀 풀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다독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제 무역에는 이제 3대 법규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법, 하나가 대무역법, 하나가 이제 외국환거래법인데, 그 중에 2가지인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이 무역규범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관세법과 이제 연장선상으로 관세를 납부했을 때 환급받을 때 이제 적용되는 법률인 환급특례법과 그리고 FTA 원산지 증명서나 FTA를 적용할 때 근거 법률이 되는 FTA 특례법까지가 합쳐서 이제 무역 규범이 된다라는 거고, 이 무역 규범 과목을 어떻게 돼요? 변달수 관세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2, 3, 4과목을 한번 설명드리기 전에 무역의 일반적인 메커니즘과 좀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역의 메커니즘은 이제 첫 프로세스를 말하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성립을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2번째가 이행, 그리고 3번째가 종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립이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 3과목인 무역계약의 성립이다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역계약 성립이냐 뭐냐로 간다면,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판매자는 이제 판매할 의사, 그리고 구매자는 구매할 의사가 서로 합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성립이 되죠. 그 계약이 성립이 될 때 적용되는 계약서라든지 그 계약서 안에 있는 무역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로 다른 나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국제적인 협약이나 국제적인 규칙에 적용이 되겠죠? 그런 국제 협약이나 국제 규칙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계약이 성립이 됨으로써 얻는 법적 효력까지를 다루는 내용이 무역 계약 내용이고, 이게 프로세스 1단계인 무역 계약의 성립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계약이 성립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판매자와 구매자는 이 계약에 이제 적혀진 자신의 의무들을 이행, 실천을 해야겠죠. 그게 2번째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물건을 판매자가 이제 판매할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매자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 전해주는 것을 항공기로 전해줄지 선박으로 전해줄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뭐예요? 운송이죠.
그래서 그 운송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운송을 할 때 있어서 만약에 물품이 손해가 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박의 성격을 지닌, 사행계약의 성격을 지닌 보험을 가입하게 되죠. 그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여기서 배우면서 이행 단계는 다시 이제 보험이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보험이 가입된 물품이 구매자에게 안전하게 잘 왔어요. 그렇다면 구매자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자기 앞으로 온 이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행 단계에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결제? 자신의 앞에 있는 그 물품에 대한 대가에 대한 결제. 그래서 그 대가에 대한 결제를 이 과목인 대금 결제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행까지 완벽히 마쳤으니까 사실상 무역계약은 완벽하게 종료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국제무역사에서 배우는 종료라는 건 뭐다? 당연히 나쁘게 헤어졌을 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료는 뭐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를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까지를 무역계약에 포함돼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전반적인 이 무역의 프로세스를 우리는 대학교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무역 실무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 실무를 전공한 이제 전공자들이 국제무역사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게 바로 이 말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 자체가, 이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학문은 아니기 때문에 비전공자분들도 충분히 합격하시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무역 영어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 전반적인 무역 실무 내용을 한 번 더 영어로 리마인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신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국제협약 및 국제규칙과 무역실무가 50%, 비즈니스 영어가 50%죠. 즉 다시 말하자면은 영어를 못하신다고 해서 반드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건 아니고 영어를 반드시 잘한다고 해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즉 저는 오히려 좀 더 포커싱 자체를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좀 장벽, 좀 거리낌이 없이 들어오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에 대한 대금 결제, 무역 계약, 국제 운송, 해상보험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되어 있으면은 이 무역 실무 영어로 나오는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영어보다는 좀 쉽게 다가올 테고, 국제 협약 및 국제 규칙은 여기 1교시의 법처럼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뭐다? 선지에서 비교해 보면 틀린 그림 찾기를 찾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영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자면 이제 토익이나 수능 영어처럼 뭐 서신의 목적을 찾아라, 서신의 목적을 찾거나 서신의 뭐 순서를 제대로 배열하거나 아니면 서신에 들어갈 뭐 빈칸에 알맞은 말은 이런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건 단순히 영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전반적인 이제 과목 설명을 했는데 한 가지가 빠졌죠. 이 한 가지가 빠진 게 이제 외환실무입니다. 이 외환실무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무역실무 내용과 좀 결이 다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 대금 결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돈을 결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나라다 보니까 뭐가 다릅니까? 통화가 다르죠. 통화가 다르다 보니까 적용되는 게 환율이 적용되고, 그리고 환율이 적용되는 순간 무슨 위험이 생겨요? 환위험, 환리스크가 생기고, 이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까지를 배우는 게 이 외환실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제 파트와 같이 공부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목 소개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은 이제 학습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전공자는 1개월, 비전공자는 2개월의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제가 과목 소개를 말씀드릴 때 전반적인 무역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법규를 배우는데 어떻게 한두 달 만에 따겠습니까? 라고 이제 의문을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국제무역사라는 건 범위가 진짜 너무나 넓어요.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깊이가 지나치게 얕다. 지나치게 얇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차이가 있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한두 달이라는 거지 뭐 3주 만에 붙을 수도 있고 정말, 아니면 두세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겁 없이 들어오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 책을 구성하는 자체가 7년치 기출문제가 분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수험생분들이 일일이 기출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어디 파트가 문제가 많이 나왔나, 이 어떤 선지가 보기가 좀 많이 나왔나를 일일이
좀 찾아가면서 하는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거를 저희가 책에다 담아놨다. 어떻게? 별표로 표시하고 별표 옆에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숫자가 뭐냐? 기출이 된 횟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강의와 이 책을 통해서 기출문제가 분석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당연히 별표 위주의 복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별표가 아닌 내용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저희가 가볍게 건들기만 하고 별표 위주의 복습을 좀 하신 다음에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통해 실전 연습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전 연습에는 뭐가 포함된다? 시간 내에 푸는 시간 배분까지를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이제 합격하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균 60점이 넘고 어떻게 된다? 과락이 없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구태여 이거를 한 과목마다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무역규범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이 다르다고 했던 외환실무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무역규범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면 오히려 여기서 점수를 좀 많이 가져가면 되고, 끝까지 자신감이 없는 이 파트는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 합격하는 이 기준 자체도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시라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관세사 수험생분들에도 가끔씩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무역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 법규를 공부하는 내용은 전문적인 이 학자, 무역학자가 되기 위한 길이 아니다. 우린 단지 합격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이 넓은 무역의 이 범위를 굳이 얇게만 봐도 되는데 깊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물음표를 하나 정도는 던질 수 있지만 이 물음표의 또 연장선으로 이건 또 왜? 아니 이건 또 왜? 아니 이건 또 왜? 이렇게 물음표 살인만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영상 자체는 이제 내에서는 이 기출문제를 분석한 이 별표를 위주로 강의를 하고 이제 떠먹여 드릴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의 길로 가시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 강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